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32페이지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자, 그거는 별표. 매도 청구는 항상 중요한 제도가 되고요. 저는 매도 청구는 팔고 나가라. 매수 청구는 사달라고 하는 거고, 매도 청구는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행사하면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개념인데, 알받기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매도 청구는 수용권이 없을 때 인정해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재건축, 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라서 수용권이 없는 대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따로 인정을 하고요. 그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 절차부터 밟아야 돼요. 또 하나 1번. 그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일부터 30일 동안하면 30일 내 다음의 자에게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딱 끊고요. 그리고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2개월 동안 2개월 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박스에 보면 1번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법이죠. 그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게 한마디로 조합원이 아닌 자, 비조합원. 그리고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니까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면 30일 내 마지막으로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최후의 통첩이라고 그래요. 그럼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2개월 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박스 밑에 회답이 없을 때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 토지 등 소유자는 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풍자한 걸로 본다. 즉 부동의 처리합니다. 그럼 동의 안 했으면 이제 조합원이 아니니까 고자들에게 페이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1번은 회답기간. 그 회답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시행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다시 2개월 동안 2개월 내 그 첫 번째 조합 설립에 들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건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럼 매도 청구의 상대방 좀 2명 있어요. 동의하지 않은 자, 건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얘들이 다 누구냐? 조합원이 아닌 자.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그럼 동의 안 했거나 건물만 소유한 사람, 토지만 소유한 사람. 얘들은 아예 조합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 청구가 재작년에 개정되었고 아직 한 번 안 물어보고 있는데요. 항상 중요한 문점이죠.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는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 특히 숫자, 좀 어려워도 숫자 좀 정리해줘.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면 30일 내 조합원 아닌 자에게 회답을 촉구. 그럼 회답 기간은 2개월.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답이 없으면 부동의 처리. 그럼 다시 2개월 내 조합원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30일, 2개월, 2개월. 그 다음 그 밑으로 합니다. 가로 5번에 다른 법령의 적용, 배제. 동안 1번, 그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항구역이고요. 다른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다음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용도지역에 의제되는 게 딱 그거 하나요. 주거환경 개선구역.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수, 환, 관. 자자가 뭐예요? 자율주택 정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그런데 이 중에서 자율주택 정비, 환지 비교적 소극적으로 할 때 요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용 방법하고 관리 처분 방법, 적극적인 수용이나 관리 처분을 할 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 각각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또 달라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 3종. 이게 더 용적률 높아갖고 사업성도 좋은 거죠. 그래서 수용하고 관리 처분 방법을 할 때 이때는 3종 일반 주거적으로 의제를 해주고요. 그럼 박스 밑에 또 하나는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받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는 끝에 그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한다. 되는데요. 우리 국민주택 채권 각종의 등기, 등록, 면허, 허가, 인가 이런 거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게 국민주택 채권이요. 땅 사고 집 사고 등기할 때 채권 얼마 사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국민주택 채권.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시켜줍니다.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요? 달동네, 못 사는 동네니까 정책적인 지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한다. 이런 또 특례를 주고요.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바로 6번에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그 정비사업 시행한다는 게 철거에서 공사, 철거, 공사. 이 공사로 인해서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면 못 살게 됐으니까 기존 주택의 임차인은 나갈 수 있게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에 반환 청구를 임대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특례를 주죠. 그래서 밑에 금전 반환 청구권은 돈 많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시행자가 대신 보증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줘야 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시행자는 구상이 안 될 때 토지 등 소유자 배제세요. 구상이 불응할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 분양받게 될 대지나 건물을 압류 또는 압류할 수가 있고 압류하면은 저당권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구상이 안 될 때는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해주면 되냐? 압류하면 법에서 저당권으로 인정하고요. 또 하나 5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경우 거다 별표.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은 민법, 또 옆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밑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그 규정들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적용 안 한다. 그게 또 특례. 그럼 거기 민법이나 주임법, 상임법의 규정들 다 뭐에 관한 규정이냐?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특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으면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 2년을 보호를 해줘요. 근데 그런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하는데요.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제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2년 그거 보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철거 들어가면 나가라고 할 수 있게끔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또 예외를 주고요. 다음에 앞에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그럼 틀려요. 사업시행계획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는 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철거하고 공사하기 위한 조치들 먼저 우리가 쌓아둔 건데 이 철거 들어가기 전에 시행자는 하나 더 해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 받아야죠.